네, 지금부터 2022년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교과 교실제 도입교 담당자 및 행정직원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 연구센터의 김정아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연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도입교 담당자 및 행정직원 연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연수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린 다음 연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사업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학교 공간 조성 도입교 적정성 검토를 통해 선정된 학교 중에 올해 146개 교에서 학점제형 공간 조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146개 교 학교 공간 업무 담당 교원, 행정직원, 시도교육청 담당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학교 공간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고 실제 학교 공간 조성 도입 학교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학교 공간 조성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연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맨 먼저 2022년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방향에 대해 교육부 신진걸 연구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과정 및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질 텐데 이때 학점제형 공간을 조성한 6개 고등학교의 사례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후 대전여자고등학교의 공간 조성 사례를 김미선 교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울산 우신고등학교 사례를 박수천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연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혹시 발표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더라도 의견이나 정보를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연수 첫 번째 순서로 2022년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방향을 교육부 신진걸 연구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신진걸입니다.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고 또 바쁘신 가운데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안내 드릴 부분은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방향, 추진 방향, 그리고 공간 조성 원리, 그리고 학점제 연계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입니다. 교과교실제 추진 경과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아마 오랫동안 이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을 교과교실제란 명칭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교실제에 대한 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운영되던
어려움을 겪었던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교과교실제는 2009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및 교과 중심 학교 운영이란 취지로 도입이 되었고, 선진형, 과목 중점형, 수준별 수업형 이 세 가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 전국 90% 중고교를 도입 목표로 해서 수준별 수업형은 없애고 선진형과 과목 중점형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이 과목 중점형도 신규 도입이 중지되면서 지금의 선진형 중심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2015년에는 교과교실제 활용, 교육과정 및 교사학습 개선 강화, 과목 중점형 운영비 지원을 중지하면서 내실화를 다지는 시기였고, 지금의 교과교실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은 2019년부터 지금의 사업 명칭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그 교실 한 칸당 2천만 원씩 그 시설 구축비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시설 구축이 완료된 학교에 대해서 차년도부터 학교 학급 수에 따라서 5천만 원, 8천만 원, 1억 원 차등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2월 17일 날 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도입하는 학교에 많은 학교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아실 텐데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선택 과목 수업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교사학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큰 틀을 안내를 드리면, 작년 발표 내용의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학생 중심 학교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 체제 구축 세 가지 큰 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행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학점으로 변경하고, 현재 204 단위를 192 단위로 192 학점으로 단위수를 적정화하고, 그리고 1학점을 50분 16회로 수업량 적정화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이수 조건도 정하였습니다.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 될 때 이수가 가능하고, 미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충 이수를 통해서 이수 가능한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세 번째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 방안의 한 가지가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학점제형 공간 구축 사업입니다. 고교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추진 방향을 안내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을 위한 학점제형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 사용자 참여 기반의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 과목 수업이 운영 가능한 공간, 온오프라인 연계 교사학습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점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이 교과교실제 운영의 목표가 되겠고, 그걸 위해서 공간을 조성하고 교과교실제를 이제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이 됩니다. 올해 사업은 부산 24개 교, 전남 23개 교 등 전국적으로 146개 고등학교에서 일반고에서 운영이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29개 교가 있어서 총 175개 교에서
학점제형 공간 조성 사업이 시작이 되고 매년 매년 조금씩 그 공간 조성 대상 학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 이외에도 제일 아래쪽에 이제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이 유관 사업들과 연계해서 2024년까지 전체 고등학교에 학점제형 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함께 도입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들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자가 진단 도구입니다. 아마 작년에 신청을 하시면서 한 번쯤 해보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공간을 구축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이 자가진단 도구를 개발을 했고 지금 현재 HS 크레딧 그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올해 도입 신청교도 이 자가진단 도구를 참고하여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선도 모델 지정입니다.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 선도 모델을 지정하고 타 학교의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작년에는 전국 시도별로 1개교씩 의무 지정해서 15개교를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단계적으로 30교, 45교 이렇게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공간 조성 운영 안내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개요,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방향,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운영 사례,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원리별 운영 사례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방향이나 그다음에 다양한 사진을 통해서 도입교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한 운영 안내서입니다. 이 운영 안내서도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hscredit.kr에서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 2회 컨설팅입니다. 교육 영역과 건축 영역의 전문가를 모시고 1년에 2회 컨설팅 모든 학교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공간 조성 원리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 보시면 공간 조성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기반의 첨단 학습 환경 구현, 사용자 참여 중심의 공간 설계, 학생별 맞춤형 학습 중심의 협력 강화, 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 이용률 제고, 크게 4가지 주제를 잡고 세부 내용을 보시면 시공간적 제한 극복, 가상공간 활용, 디지털 허브 공간, 스마트 교실, 그리고 학생 친화적 지원 공간, 창의 감성력 휴게 공간, 창의적 문제 해결력 함량, 소모득 협력 학습실, 가변형 구조, 다용도 교실, 공간 복합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도입학교 지원을 위해서 만든 사례 영상입니다. 이 영상도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공간 조성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운영으로 학교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획일화된 학교 공간에서 벗어나 학점제형 공간 조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크게 5개의 꼭지가 있습니다. 학습 공간의 유연성, 지원 공간의 복합성, 공용 공간의 활용성, 이 3개를 연결시켜 주는 게 이제 동선의 효율화, 그리고 공간, 교육 과정의 연계성입니다. 학습 공간의 유연성은 수강 인원, 수업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 크기로 학습 공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원 공간의 복합성은 도서실, 다목적실 등의 기능을 확장하여 다양한 규모의 그룹 활동 참여형 수업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용 공간의 활용성은 공강 중에 휴식, 자율활동이 가능하도록 홈베이스, 유휴교실, 복도 등의 공용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며, 동선의 효율화는 이동 수업 동선이 최소화되도록 각 공간 기능 연계를 고려해서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간 교육 과정의 연계성은 학생의 요구, 학교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 운영되는 학점제형 교육 과정과 학교 공간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을 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사항은 앞서 운영 사례집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입니다. 타 학교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공간의 유연성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교과 수업이 가능한 학습 공간,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 학습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인천 명신여자고등학교 사회 2실입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면 그 교실 전면 모퉁이에 단상이 있습니다. 학생 발표를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컴퓨터가 내장된 전차 칠판 형태의 모니터와 범량 칠판을 동시에 설치하였고, 게시물 부착이나 필기가 가능한 글라스보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 왼쪽에 슬라이딩 도어가 보이실 겁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공간을 분리해서 학생 수에 따라서 소규모 학습 혹은 좀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도 보시면 다각형 책상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수업 상황에 따라서 모둠형 자리 배치가 가능한 책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교실 뒤 벽면에 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도 함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전 전민고등학교 한솔 에듀플렉스 교실입니다. 위쪽 사진 보시면 첫 번째 역시 몰딩 도어를 설치해서 좀 더 수강 인원이 많은 수업과 작은 수업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역시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무빙월, 그리고 이동식 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도서관 일부에도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도서관 연계 수업이 가능하고 대형 강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김해여고 온라인 스튜디오입니다. 온오프라인 수업을 위해서 온오프라인 동시 수업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온라인 스튜디오 공간이고, 교실 공간은 작지만 그래도 20명까지 오프라인 수업도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축하였고,
역시 다각형 책상을 배치해서 토론 등 다양한 수업 형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스마트 교탁, 듀얼 모니터를 배치해서 수업 녹화,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자동인식 이동 카메라를 설치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최대 40명까지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신림고등학교 스마트 공유 캠퍼스입니다. 고객점제 공유 캠퍼스를 설치해서 쌍방향 원격 수업이 가능한 교실입니다. 위쪽 사진에 보시면 학습 기자재, 카메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사진에 보시면 무선 인터넷, 태블릿, 충전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무대형 공간, 오른쪽에 보시면 무대형 공간, 독서와 휴식,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센텀 여자고등학교 무한상상실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역시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공간을 유연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과 실습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고, 단초점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멀티미디어 자료, 원격 수업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3D 프린트라든지 다양한 학습 기자재를 설치해서 바로 수업 중에 구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공간입니다. 지원 공간의 복합성, 도서실, 시청각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 다양한 수업 및 학생 자율활동이 가능한 지원 공간 구축입니다. 대전 전민고등학교 도서실 내 학습 공간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개별학습 공간, 창문을 바라보는 개별학습 공간, 그리고 그 옆에는 스터디 카페형 개별학습 공간,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수업 연계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형 학습 공간을 도서실 내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 명신 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실입니다. 위쪽 사진을 보시면 이동 가능한 투명 유리 칠판을 두어서 토론이나 토의, 특강, 학생 자치실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회의를 위해서 이런 유리 칠판을 설치를 하였고, 그리고 모니터를 설치해서 학습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창문 쪽 벽면에 테이블을 설치해서 휴식 공간을 마련하였고, 오른쪽에 보시면 소파와 탁자도 구축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경북 사곡고등학교 대형 다목적 공간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면 한쪽 벽면에 칠판, 모니터를 설치해 수업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아래쪽에 둥근 테이블, 의자를 통해서 휴식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른쪽에는 벽면에 테이블을 설치해 두고 계단식 단상을 설치해서 공연이나 발표,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책장을 배치해서 신간 도서를 계속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다목적 공간들이 가벽을 두고 복도로 이어져서 개방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신림고등학교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전자칠판, 무선 인터넷, 마이크 시설 등 이런 스마트 시설을 갖춘 도서관입니다. 수업도 가능하고 홈베이스 역할도 담당하는 공간입니다.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강의식 수업이 가능한 공간, 그룹 토의가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서 다양한 수업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휴식과 독서가 모두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부산 샘턴 여자고등학교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중앙 홈베이스 벽면에 다양한 분야의 책과 간행물을 배치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고, 테이블을 보시면 이 중앙에 전원 코드가 있습니다. 무선 와이파이도 제공하고 있고, 여기서 그래서 노트북이나 기타 전자기기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홈베이스 내 다양한 의자 그리고 테이블을 활용해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프린트, 복사기, PC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한켠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공용 공간입니다. 공용 공간의 활용성, 공강 및 쉬는 시간 휴식, 소그룹 활동이 가능한 자율 공간을 마련하고, 홈베이스, 복도 등 공용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광주 인성고등학교의 홈베이스입니다. 제일 위쪽의 왼쪽 사진을 보시면 계단식 단상을 설치해서 휴식 공간을 넓히고, 발표나 토론이 가능한 수업에도 활용 가능한 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PC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자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였고, 오른쪽에 게시 공간을 두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간 사진의 이제 왼쪽 편을 보시면 홈베이스 내 소규모 모임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분리하였고, 오른쪽에는 역시 무대형 단상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축을 해두었습니다. 아래쪽에도 유리벽으로 소규모 모임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분리시켜 두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테이블과 책상을 통해서 휴식과 학습이 모두 가능한 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 명신 여자고등학교 미디어 스페이스입니다. 위쪽 사진을 보시면 1층을 통째로 홈베이스로 만들어서 전 학년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형 복합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PC를 두어서 자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오른쪽에 교내 정원 방향으로 폴딩 통유리와 폴딩 도어를 설치해서 이 개방감을 주는 공간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휴식이나 소모임이 가능하도록 테이블이나 의자를 배치하고, 역시 휴식과 학습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 동성고등학교 홈베이스입니다. 교실 반칸 0.5칸 크기로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층을 구분해서 여러 개의 공간으로 나누었고, 오른쪽에 보시면 각 칸에 이제 책상을 두어서 학습과 휴식이 모두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림고등학교 세숲 카페입니다. 수업, 휴식, 동아리 활동, 개별 학습 이런 다양한 학교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교실 5칸 규모로 대형 공간을 카페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룹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을 한 상태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대형 TV, 와이파이, 신간 도서를 배치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 센텀 여자고등학교 카페와 휴게 공간입니다. 학교 내에 카페테리아를 구축해서 학생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야외 휴게 공간을 설치해서 역시 휴식과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선의 효율화입니다. 선택 과목 확대에 따른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용자 입장의 공간을 배치하고, 교육과정 시설 구조를 고려하여 수업 간 연계성을 높이고자 공간 배치를 하였습니다. 왼쪽 사례는 인천 명신 여자고등학교인데,
공용 공간을 중간 복도에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중앙 복도에 배치함으로써 공간의 활용성을 동선을 최소화하였고, 오른쪽에 울산 화암고등학교 사례는 교과목별로는 수평으로 그리고 융합교육은 수직적으로 배치한 사례입니다. 광주 살레시오 여자고등학교는 건물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제 다건물 구조에서 동선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용 공간인 홈베이스를 본관과 이 다른 건물들 사이에 배치를 하였고, 건물 간 이동을 위해서 이제 옥상 다리를 설치를 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점제 연계 방안입니다. 이 학점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학교에서 지금 연구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안내된 바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타이틀 위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의 진로 학업을 지원한다. 학업 설계를 지원한다. 진로 연계 학업 계획서라든지 이수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직업 학업을 설계하고, 그리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선택을 확대해 나가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연계 방안이 연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이수지도, 공강 관리 지원, 수업 및 평가 개선 등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학교에서 교과교실제와 함께 연계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교실제와 고교학점제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이런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감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님, 교직원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살레시오 여고에서 공간 조성 사업을 했던 진행도인데 3, 4월에 계획을 세우고 협의를 통해서 사용자 설계, 디자인 구성, 그리고 설계 선정, 실제 공사까지 이제 1년의 과정이 운영되는데,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밑에 두 번째 칸에 이제 퍼실리테이터라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는 건축가나 학교 분야 전문가가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조력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용자 참여 디자인의 추진 과정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기본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 실시 설계 및 시공 단계 지원을 해주시는 조력자이신데, 저희가 정책 연구를 실시해 보니까 이 조력자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에서 사용자 참여의 원활한 진행에 그런 유의미한 편차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입하신 학교에서 퍼실리테이터를 적극 선정하고 운영해 주시도록 꼭 당부 말씀드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이 퍼실리테이터를 대상으로 한 연수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도입을 선정하시고 도입하시면서 꼭 사용자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방향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연구센터 김정아입니다. 오늘 저는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과정 및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공간 조성 지원 사업 개요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공간 조성 기준, 교육적 효과, 추진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설팅 지원의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사업은 2009년 교과 교실제 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과 교실제 사업은 각 교과별로 교과의 특색이 반영된 전용 교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과 학생 참여형 활동 수업을 활성화하는 학교 교육 운영 체계를 가리킵니다. 2009년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지만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에 초점을 두고 사업 방향과 조성 기준 등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관련 정책으로는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 외에도 교육 환경 개선 사업, 학교 공간 혁신 사업,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도입된 순서대로 설명드리면 1990년부터 시작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낙후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고 미래의 교육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난방 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 매년 중점 개선 항목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과 교실제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 학생 중심 교육 과정과 교과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선진형 교과 교실, 과목 중점형 교과 교실 등 유형별 교과 교실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부터는 고교 학점제형 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미래 사회에서 학교란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고민하는 사업으로 기존보다 더 발전된 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의 핵심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용자 참여 설계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공간 혁신 외에도 스마트 교실, 그린 학교, 학교 복합화의 4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고교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의 기준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학습 공간의 유연성은 폴딩 도어 등을 활용해서 교실 공간을 학생 수나 수업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공강이나 방과 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간을 조성합니다. 둘째, 지원 공간의 복합성은 도서실, 교무실, 상담실 등 학습을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할 때 지정된 용도 외에도 다양한 수업과 활동, 휴식, 상담 등을 위해서 복합적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용 공간의 활용성은 홈베이스와 복도, 로비 등을 조성할 때 학생들이 휴식뿐만 아니라 수업, 상담, 모둠 활동, 자기주도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사물함 보관, 전시, 공연 등을 고려해서 공간을 조성합니다. 넷째, 동선의 효율화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이동 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습 공간, 지원 공간, 공용 공간을 배치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수업 시간표 등 교육 과정적 동선도 함께 고려가 됩니다. 다섯째, 공간과 교육 과정의 연계성은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원리입니다. 선택 과목 비중이 높아지는 2, 3학년의 특징을 고려해서 홈베이스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위한 상담 공간을 만들고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특성과 공동교육과정 거점 학교 또는 교과 특성화 학교로 운영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서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고교 학점제 공간 조성 원리를 반영해서 어떻게 공간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운영 안내서와 사례 동영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안내서의 경우에는 각 학교로 이미 발송이 된 상태이고요. 고교 학점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운영 안내서 PDF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교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교육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을 통해 학교 교육 과정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고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 공간을 혁신함으로써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교육적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수업, 온라인, 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학생 상담 공간이 조성되면 학생들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상담이 원활해지고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간에도 협의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확보되어 교사 협의체, 교사 연구회 등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많아지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동아리나 팀 프로젝트 등 협력적 활동도 많아지게 되어 학교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추진 절차는 일반적인 건축 과정과 동일하게 계획 수립,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 유지 관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 TF 구성, 실무 추진단 구성, 퍼실리테이터 선정, 건축 교육 기반 오리엔테이션, 사용자 참여 설계 워킹그룹 구성, 체험 중심 인사이트 투어 등 조금 많은 과업이 진행되는데 순서대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절차별로 운영 시기는 학교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율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추진 TF 구성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 추진 TF에는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특히 학생 대표 그룹이 포함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사업 기간 동안 실무를 추진하는 교사 그룹입니다. 설계, 시공, 운영 과정에서 전근으로 인해서 업무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연수를 고려해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 근무 연수가 3년 이하인 교사가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야별로 담당자가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분야도 2인 이상, 시설 분야도 2인 이상으로 각각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사용자 참여 설계,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위해서 퍼실리테이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퍼실리테이터는 학교 공간 전문가, 실내 디자인 관련 인테리어 디자이너 또는 건축사 등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과업은 사용자 참여 설계 워크숍을 진행하고 기본 설계도를 작성하고 실시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이 기본 설계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시공, 설계,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단계마다 퍼실리테이터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 교육 기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고교 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과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건축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스케치로 나타내는 방법 등 기초적인 건축 관련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데 교사와 학생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사용자 참여 설계 워킹 그룹은 교사 그룹과 학생 그룹으로 구성이 됩니다. 조성 예정인 공간별로 교사 워킹 그룹과 학생 워킹 그룹이 합쳐서 최소 3명 이상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 워킹 그룹은 교육 과정 다양화를 위해 모든 교과에서 참여하도록 하되 운영 단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워킹 그룹은 각 학년의 학생들을 고르게 배치하되 공간 활용 경험이 있는 2학년을 중심으로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체험 중심 인사이트 투어는 말 그대로 직접 공간을 사용해보고 체험해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활동입니다. 인사이트 투어는 사업 추진 TF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진행할 수도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다수 참여하는 대규모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하고 실제 조성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고등학교나 아니면 우수 건축 디자인 건축물을 견학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인사이트 투어 전에는 관련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서 인사이트 투어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 서로 안내하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서 깊이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셔야 합니다.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참여해서 설계하는 기본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기본 설계도는 건축적인 표현보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스케치 중심의 설계도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교사들이 잘 이해하고 수용해서 설계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교사 워킹 그룹과 학생 워킹 그룹이 함께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본 설계도에서는 공간의 구성, 배치, 주요 마감 자재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기본 설계가 실시 설계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는 기본 설계도 작성이 끝나면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간 조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실시 설계자를 선정하고 실시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실시 설계에 적합한 학교 인근 건축 사무소를 선정하고 기본 설계도의 개념이 실시 설계도 단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는 기본 설계가 실시 설계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에서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실제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단계인데요. 인테리어, 전기, 소방, 통신 등 다양한 업체 참여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공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공법을 선택할지, 어떤 자재를 선정할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퍼실리테이터가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각 학교에서 고교 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하시는 동안 2차례에 걸쳐 한국교육개발원의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전체 146개교 학교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 사이에 1차 컨설팅이 진행되고 9월부터 11월 사이에 2차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교육 분야 컨설턴트는 교육 과정을 반영한 공간 설계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하고 건축 분야 컨설턴트는 학교 공간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공간 개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컨설팅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업 형태에 따라서 교실 형태를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좋은지
홈베이스는 어떻게 조성하고 어떤 공간에 어떤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이동 동선을 효율화하는 방안과 기자재 선정, 구매와 관련된 내용, 사물함 배치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컨설팅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컨설팅과 관련해서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고교 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한국교육개발원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전 도안고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미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2021학년도에 대전여자고등학교에서 제가 교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공간 교과교실제형 공간을 조성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앞에 방금 전에 굉장히 여러 학교 사례를 보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멋지고 넓고 큰 공간들을 구성한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전여자고등학교가 그런 학교들처럼 그보다 더 좋은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가져오게 되면 학교의 구성원들이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행정실에서는 먼저 이렇게 많은 돈을 학교에서 써야 하냐,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되냐, 시설과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부터 과연 선생님이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까지 구성원들의 다양한 당황스러운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여고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작년 3월, 2월에. 그때부터 어떻게 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단계들을 거쳤는지는 이미 책자라든가 앞에 소개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과정을 헤쳐나왔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전여고는 사실 대전에서 개교가 84년이 된 아주 오래된 학교고요. 60년대 건물, 70년대 건물, 80년대 건물, 90년대 건물이 다 섞여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멸실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60년대 건물은 지진 때 흔들려가지고 맨 앞에 2020년에 창의관 19년부터 공사를 해서 건설을 했고요. 그 뒤에 있는 건물과 중간에 연결을 해서, 원래는 세 개가 따로따로 있었던 일렬로 있던 학교인데 연결을 해서 지성관 리모델링까지 해서 성면공사를 해서 두 개는 연결을 했는데, 인성관은 이제 그린스마트를 하든 해서 다시 지어야 하는 70년대 건물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교과교실제형 공간을 조성하는데 핵심을 뒀던 건물은 구조관이라고 하는 1993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그 공간, 학교마다 다 공간들이 다르고 건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은 각 학교
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구성을 하지만 대전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 그 7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굉장히 접근성도 떨어지고 거기에 도서관이 6층에 있고 아이들이 그곳에 가긴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여고의 공간혁신 사업은 이 교과기 실제형에서만 시작된 건 아니고요. 그 신축할 때, 그때 저희가 2018년에서 19년 건물을 신축할 때도 그때 이미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설계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막 묻더라고요.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하고 나서 나중에 완공되고 보니 우리가 이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챙겼어야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 예드리몰이라고 이건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간혁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건데 저희가 요거 할 때도 또 사용자 참여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공간수업 프로젝트라고 2019년에서 20년에 이게 민주학교 그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교육부 사업이 되면서 막 확대될 때 저희가 또 이 사업도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간수업 프로젝트 사업이 대전여자고등학교에서 공간을 혁신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반이 됐어요. 이번에 학점제형 교과교실제 공간 구축에도 이 그 프로세스가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저희는 좀 굉장히 그 축적된 경험을 갖고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융합교실도 구축을 했고요. 근데 이 공간을 구성할 때 저희는 출발점 찾기라고 하는 이 부분에 조금 더 공을 들였는데요. 공간을 왜 구성해야 하는가? 그리고 학교 공간을 이 교과교실제형 공간을 만들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여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학교 비전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학교 비전이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행복한 참살이 배움터. 그래서 이 행복한 참살이 배움터가 되도록 공간을 조성하려면 우리는 교과교실제형 공간을 조성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 학교의 추진 중점이 핵심 역량을 키우는 창의 융합교육, 그리고 행복 감성을 키우는 문화교양교육, 품격 있는 인성을 키우는 세계시민 교육이었는데 이 추진 중점에 있는 이 교육 추진 중점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해보자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살이를 살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참살이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지를 더 깊이 고민을 했고요. 아울러서 선생님들의 학교살이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에서 깊은 숙고와 고민을 거쳐서 우리의 출발점은 학교 공간을 바꾸는 것은 학생의 학교살이를 디자인하는 일이고 학교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가치를 담은 공간, 학교살이 이야기를 담은 공간, 학생과 교사의 꿈을 담은 공간, 잠재적 교육과정을 담은 공간, 아이들이 그 공간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어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출발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학교 그 교과교실제형 새로운 학교 공간을 만들 때에는 예술적 감수성과 자율성을 키우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협동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학교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 교장 선생님의 생각이었는데요. 미래의 학창 시절을 생각할 때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했던 것도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간들이 추억거리가 있는 학교살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꿈을 담아 상상하는 모든 활동과 수업이 가능한 학교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 상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상상을 하면 그게 될까 하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그 수업의 주제가 되고 공간이 수업의 주제가 되고 공간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출발점 찾기를 통해서 저희가 공간에 대한 비전을 좀 세우고 공간에 대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소통과 협력하기가 이 사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먼저 촉진자 참여 설계인데요. 그 촉진자 참여 설계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교의 출발점 공유하기입니다. 저희가 그 촉진자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출발점을 갖고 있고 우리 공간은 이러이러한 방향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유하는 것은 이 사업의 처음에서 끝까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공간을 바꾸고 싶은지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TF팀인데요. 저희가 학생 TF팀을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 해를 이 사업을 해보니까 그냥 너는 학생 대표니까 해보자. 그 아이가 관심이 없으면 참여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공모를 했어요. 내가 이 사업, 우리가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공간혁신 사업을 할 건데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모여보자. 단 네가 왜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돼라고 하는 거를 나누어주고 그 선발을 했어요. 그걸 다 읽어보고 그때 나는 건축학과를 가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되고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장을 이루고 싶고 이렇게 아이들이 꿈이 담긴 설명서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선발을 했더니 정말 열심히 참여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뭐 그 과정상에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촉진자 참여 설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촉진자 교수님 이번 저희가 여러 분의 촉진자님과 그 단계별로 해왔는데 이번 교과교실제 사업에서 촉진자 참여 수업을 할 때 모습인데요. 혹시 관심 있게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각 팀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촉진자 참여 설계를 할 때 학생과 촉진자인 건축가이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TF팀의 선생님들이 각 팀에 들어가서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 디자인을 하고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를 선생님들이 들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 건축할 때, 설계할 때, 실시 설계할 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요, 왜 되는데요 할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이들이 원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학생들이 그린 건데요. 저희가 분명 이제 굉장히 여러 그 공간들을 하다 보니 이 촉진자 참여 설계를 할 때 전체 공간을 하는 데는 과업량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부족해서 저희는 집중을 했거든요. 그 도서관을 한번 바꿔보자. 그 도서관이 크지 않지만 저희가 장소도 많고 오래된 도서관이니까 바꿔보자 했는데 아이들은 장소를 보관할 곳은 그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도서관에서의 삶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또 모여가지고 자 학생들은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는 이제 사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책은 어디다 보관해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겠지만 선생님들이 모이셔갖고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죠. 아이들은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루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아마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여기에 담고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각각의 선생님들이 이제 워크숍을 할 때 저는 도서관에서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진을 찾아가지고 와서 붙여보면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그 촉진자 분께서 기본 설계를 해주신 거죠. 그 이야기들을 다 담아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의 그 꿈들은 이런 거였어요. 학교 도서관에 나무의 형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 숲처럼 그랬는데 가운데 저쪽 구석에 보시면 바닥이 초록색이고 위에도 초록색이고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나무 기둥의 형태를 해서 형상화 시켜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생각했던 동그란 그런 책장 그런 것들도 다 형상화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발표할 때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 촉진자분께서 저희가 그린 것을 보시면 이렇게 책꽂이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우리 보통 수평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 그 촉진자께서는 여기가 6층인데 굉장히 경치가 좋다. 그래서 어디서든 창문을 바라볼 때 밖의 경치가 보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를 이렇게 4선 방사형으로 해오셨는데 저희가 그날 발표할 때 되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도서관인데요. 이 기본 설계를 가지고 이제 실시 설계를 했고 그것을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서 했는데 이 도서관이요 그냥 책만 보는 곳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휴식도 취하고 그다음에 대전여자고등학교는 이 모든 공간에서 와이파이가 다 되도록 그러니까 구축된 모든 공간에서 와이파이가 되도록 했거든요. 휴게 공간 뭐 이렇게 해서 복합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이 도서관 안에서도 뭐 컴퓨터 작업도 가능하고 수업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 멀티 시설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촉진자 참여 설계 외의 공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앞에의 목적에 따라서 해 나가는데 저희가 컨셉을 좀 설정해 보자. 선생님들은 도대체 무슨 수업을 하고 싶어요? 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하고 어떤 모습으로 수업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요 라는 거에서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까요?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을 컨셉을 정할 때 뒤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몇 가지 시를 좀 말씀드리면 그 구조간 10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2층에 스터디 카페, 물리지구 과학실, 도서관, 스카이 클래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스카이 클래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공간을 찾아보니까 역사관이 하나 있었는데 역사관이 늘 닫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 오실 때 잠깐 열어주고 사진 막 게시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죽은 공간인데 이걸 살려보자.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역사관은 없앨 수 없으니 대전여자고등학교의 84년의 역사를 담아 수업이 가능한 역사와 함께하는 교실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죠.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날 이제 워크숍을 할 때 발표하시는데 여긴 7층인데 자기는 스카이 라운지를 생각을 했대요. 이게 너무 경치도 좋고 그 도서관 바로 위에니까 아이들이 책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 경치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이 교실은 정말로 7층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사관도 되고요. 멀티실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카이 라운지도 되고요. 뭐 강의실도 되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시 그려봤고요. 그리고 이렇게요. 이 공간은 보시다시피 박물관처럼 학교에 역사적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 갔다가 책을 빌려서 이 7층에 올라가서 학교의 역사도 바라보고 그다음에 육각형 책상을 6개씩 배치를 해서 중강의실 36명 이상의 중강의실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강의나 또는 뭐 영화 감상도 가능하고 동아리실도 가능하고 창가 쪽에는 소파를 배치해서 스카이 라운지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도서관을 개비할 때 계속 뭐를 요구했냐면 스터디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2층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근데 스터디 카페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려봐서 이렇게 공간을 열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작게도 하고 넓게도 해서 그려봤고요. 그거를 이렇게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지화도 해봤고요. 상상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 공간에는요 강의도 가능하고요. 아이들이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가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요. 안쪽에는 3개의 룸이 있는데 그 3개의 룸에 동아리도 가능하고요. 선생님이 소그룹 수업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제일 안쪽에는 학생 자치회 물품 보관실이 있고 그 앞에 학생회 회의실이 있는데 학생회가 공간을 점유하지 않도록 오픈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의할 땐 닫고 그다음에 열어놨을 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의 휴게 공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물리지구과학실인데 여기도 그 AI 융합교실과 옆에 구성을 해서 물리지구과학실은 정말 절제된 비움의 교실로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놓지 않고 다양한 칠판을 놓고 활동 공간을 둬서 AI실과 이 물리지구과학실이 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오른쪽에 폴딩 도어로 되어 있는 데가 AI 융합실이고 왼쪽에 있는 유리로 보이는 공간이 물리지구과학실인데 이 유리가 칠판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저희가 각각의 층마다 학생 휴게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휴게 공간의 컨셉을 서로 다르게 해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공간마다 컬러의 포인트를 주었고 소재를 달리하여 아이들이 좀 더 공간에서 다양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전여고의 학교 공간이 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생각과 교사들과 학생들의 삶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이걸 쭉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 공간은 교무실 앞인데요. 저희가 테이블 하나와 벤치, 조그만 의자를 놔뒀는데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하고 질문도 하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공간들을 만들 때 이 공간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상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 학교 공간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이때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모아서 그것들을 조율해가는 이런 작업들이 학교 공간을 아주 아름답고 실용성 있고 만족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 큰 나무, 교문 앞에 있는 나무인데요. 그 밑에 벤치 하나 놨을 뿐인데 그림이 되죠. 아이들은 이 벤치 아래에서 대전여고를 다녔던 그 시절을 되돌아볼 때 추억거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벤치 하나를 놓더라도 왜 여기에 벤치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추억거리를 만들어줄 것인지를 상상하며 만들어가는 공간이 이 교과교실제에서 멋지고 큰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석구석에 곳곳에 휴게 큰 공간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신발장이 있는 곳에 친구를 기다리는 공간에 벤치를 놔주고 아이들이 계단참을 올라갈 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그림과 피아노를 놔두는 이러한 공간의 구성들이 작지만 아이들의 추억거리,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마다 각각 다르죠, 상황은. 근데 이렇게 컬러에 포인트를 주고 어느 곳에 무엇을 두어서 아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학교살이에 추억거리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포인트를 둔다면 모든 학교들이 성공적인 교과교실제형 학점제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저희가 이런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저희 대전여고의 사례를 살펴서 많은 학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과정과 관련하고 학생 자체와 관련해서 이 공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공간들을 이름을 짓는다든지 규칙을 정할 때 학생 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실제로 공간들을 이런 학생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계속 공모 이름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함께 공유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학교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학점제형 교과교실제 공간을 구성했을 때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살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 공간 조성 사업 도입 사례 발표를 맡은 울산 우신고등학교 박수천입니다. 저는 앞에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절차 위주로 다른 전달 경험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정도의 컨설팅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이란 내용이 처음에 접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생각처럼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사업을 끝마쳐 보니까 좀 아쉬움도 남았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부족한 부분도 찾아가면서 앞으로 더 채워나갈 학교 내부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굉장히 많은 예산, 1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을 받았을 때 이 돈을 다 어떻게 쓸까 고민하실 텐데요. 아마 머릿속으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다 뭐 이런 위주로 가실 것 같은데, 앞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될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한 어떤 혁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개인적인 부분과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가진 경험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왼쪽 위에 마차 1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없는 마차란 개념으로 처음에 자동차가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 자동차 회사 광고를 짧게 편집해 보았습니다. 마차로 가득했던 거리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 말 없는 마차라니 괴짜들이 나타겠군. 거리가 마차 대신 자동차로 가득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3년. 그래서 마차 13년이라는 명칭을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분필이 없는 교실은 어떤 모습이 될까처럼 저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교의 교장 선생님의 지휘 아래 분필 없는 교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학교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공사는 실제 소요된 시간은 65일이었지만 65일 이후에는 학교의 수업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참여를 하게 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과정을 진행하는 행정실의 담당 직원분, 그리고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학생들은 바로 우리 배움이라는 터에서 사실은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시설은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사업 이후에는 공간이 완전히 재구조화되어서 학생들의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또 다른 질문으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이 뭔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위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목 중점형 교과 교실제. 선생님들 생각은 이때는 뭐였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 교과 교실 이렇게 해서 수학과학 쌤들이 다 담당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변화가 돼서 선진형 교과 교실제 하니까 각 교실마다, 저희는 하지는 못했지만 각 교실마다 전용 교실을 갖추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한 결과로서는 학점제형 교과 교실제라는데, 교과 교실제란 이름을 저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용 교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어느 교과에서나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교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교과에서 이렇게 차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학점제의 그 유연한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또 실의 이름도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땡땡실, 또 어떤 실은 세모실, 네모실, 동그라미실 이렇게 바뀔 거라서 이게 공용 교실이라는 개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는 잠시 후에 또다시 한 번 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5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조성 단계 및 확인 사항, 이게 5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순서대로 차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과의 업무 협업, 교사 한 팀과 행정실 담당자 한두 명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계약 관련 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기자재를 어떤 기자재를 사용하면 좋을까, 끝으로 두서없이 한번 쭉 이렇게 좋은 팁을, 여러 팁이 많았는데 그 팁 중에서 몇 가지를 요약을 해서 전달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표에서는 좀 이렇게 월별로 나누다 보니까 조성 단계 및 과정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입학교에서는 아마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담당하는 한 교과 부서가 있을 것이고요. 행정실의 실장님과 그리고 시설 담당자분, 그리고 각 교과별로 구성되어 있는 TF가 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용어가 좀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TF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TFT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냥 워킹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우리 학교에서는 올 1년 동안에 전체 교직원 회의를 통해서 1년 동안에 이런 사업을 시행합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 경우에도 앞에 담당을 했던 다른 분들을 모셔서 학교에서는 공감 연수를 실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좀 이렇게 다양한 학교를 살펴보기 위해서 구체화 과정인데요. 보통 8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유사한 학교 그리고 완전히 다른 학교라도 잘 돼 있는 학교, 선진 학교들을 탐방하기를 앞에 4월이나 5월이나 언제라도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자주 소규모로 혹은 대규모로 반드시 면담을 하시면서 좋은 의견들을 듣고 실제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시설 구경 더하기 탐방 면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교직원 회의를 통해서 자주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생 TF 혹은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가진 학생들의 의견을 자주 들으면 이름도 지을 수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애교심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 및 조율이라는 세 번째 꼭지에서 컨설팅은 이제 중앙 컨설팅 과정을 연 2회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도면이 이제 평면도라든지 전학년 교육과정 편제표, 기존 시설 현황 및 구축 계획서, 예산 전체 금액에 대한 예산 계획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시를 하게 되고요. 2차 컨설팅에서는 학교에 어느 정도 이제 안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실시 도면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드리는 팁은 어떤 공간으로 하겠다라는 배치도가 나오면 공간의 이름을 전체 교육 주체가 합쳐서 이름을 한번 먼저 지어주면 성격과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단계가 다 끝이 나게 되면 건축 설계 및 기자재 선정을 9월 이후에 사실은 이게 도면 만드는 과정이고 도면 수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면에 포함될 어떠한 기자재라든지 고정형 기자재, 우리가 빌트인이라고 하죠. 이런 기자재를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을까, 건축비에 포함시킬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연간 학사 일정을 조절해서 시설 공사가 12월 말에는 늦어도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5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계획한 시간에 이 차년도 개교가 개학이 진행되려고 하면 이런 과정에서부터 좀 꼼꼼하게 챙기고 시공 과정도 한번 직접 간간히 챙겨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화면에 보시는 내용들을 보고 한번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느냐. TF팀의 교사 1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3명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교육 주체들의 공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렇게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가지고 한쪽 부서가 짐을 다 짊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보시는 내용처럼 골고루 참여를 하게 하고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는 수시로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관리자분들께서는 TF팀이 따로 이렇게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고정적인 협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진학교 탐방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므로 동시에 한 학교에 여러 군데 가는 것보다는 팀별로 나눠서 사례를 수집해서 회의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용자 혹은 학생 참여형 설계를 위해서 학생 TF팀도 미리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주도적 공간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란 공간에 대해서 공간 주권을 실천하는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구체화 과정인데요. 선진학교 탐방은 4월, 5월부터 시행을 해도 괜찮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운영 사례를 꼭 면담을 해보십시오. 사진을 많이 찍어보는 것은 현재 데이터가 많이 HAS 크레딧이란 사이트에 많이 축적도 돼 있고 올해 책자라든지 이제 관연도 책자들의 많은 수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으로 좀 대체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면담을 많이 실시해서 과정에 대한 팁을 얻는 것도 막막함을 줄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학생들의 만족도도 저는 저희 학교에 탐방을 오시면 학생들한테 직접 한번 의견을 들어보십시오라는 것이 아마 좀 실제감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혹은 선진 학교를 탐방하러 왔는데 상대방 학교에서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면 학생 한두 명도 만나서 어떤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화 과정에서 학생 참여형 설계를 추진한다고 하면 일부 교과에서는 온라인의 형태로 이렇게 다양한 루트가 있을 것입니다만 학생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굳이 안 만나더라도 어떤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단계에서 협의 및 조율 단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때 컨설팅이 1차로 5월 이후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좀 이렇게 그 컨설팅을 담당하시는 분께 예산 사용 범위라든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임종원 박사님이 연구를 하셨던 공간 조성 학교에 대한 학교 밖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설팅은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퍼실리테이터, 촉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을 적극적으로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께 건축의 전문적인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계약을 위해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입찰이라든지 계약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행정실 담당 직원분들은 꼭 그분과 교사와 이렇게 사전 조율을 통해서 어떤 과제가 사전에 먼저 입찰이 진행돼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우리가 입찰을 올리는데 이 제품군은 45일 내에 납품이 되어야 한다. 어떤 제품은 30일 내에 납품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도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 순서, 결정 순서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 설계 및 기자재 선정은 앞에 설명이 2번 정도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주 연락하시고 어떤 공간이 실제로 만들어진지 CAD, 3D 렌더링 도면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보시면서 색감은 어떨까요? 실제 색감은 그 시공 과정에서도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는 꼭 이렇게 TF에는 색감을 잘 보시는 분도 학교 안에 참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부 TF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수업이 그려질지 모두의 말씀을 드렸던 분필 없는 우리 교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를 상상을 하시고 수업 기자재 선정이 이렇게 꼭 실제로 사용할 분들이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아마 좀 더 나은 모습이 나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공사 및 기자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70일 이내에 사실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공사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성면이 되어 있는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그냥 공사를 바로 시작해버리면 70일 안에 공사가 사실은 힘든데 그 전에서부터 학교에서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여름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짐 빼기 하셔야 됩니다. 짐 안 빼시면 나중에 그 짐들이 어디에 갈지 이사에 대한 순서까지도 한번 고민을 하고 반드시 그 과정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서 행정실과의 업무 협업 사례인데 이 부분은 좀 두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TF팀에 참여를 시켜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나는 그거 지금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요 라고 하면 어떤 자꾸 이렇게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담당 선생님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입찰 절차의 전문성을 가진 행정 담당 직원께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도록 TF팀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진공사, 성면 제거공사 중에는
성면 제거가 안 되었다면 이 사업은 아마 여름 방학 동안에 성면 제거 공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0년 이전에 설치되었던 학교들은 아마 성면 제거가 끝이 났으면 다행인데 안 됐다라면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예산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챙겨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시설비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자리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학교 전체를 시설 현대화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실 안쪽에 있는 샤시만 다 바꾸더라도 돈이 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연도에 샤시 작업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공사하는 동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제일 1번 순위로 사업비를 배정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시교육청에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협의를 해서 샤시 공사까지 다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하니 예산 중복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실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감사라는 부분이 부담이 되실 겁니다. 절차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차에 맞춰서 꼭 이렇게 준공이라든지 어떤 거에 대한 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걸 이제 절차 공정표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을 위촉을 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손으로는 도면을 간단하게 그리시지만 전문적인 도면을 그리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컨설팅을 했던 모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 사례를 봤고 없는 경우에서는 이거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나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하고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전문가 위촉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상상과 아이디어를 말씀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별로 예산 집행을 위한 회계 지침이 조금씩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실 담당 직원께서는 시도교육청 담당 분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거나 혹은 명시 이월된다는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아보시기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물품을 기자재를 TF에서 물품을 이렇게 주문한다, 가구를 주문한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사업 주관이 어느 쪽이냐, 위치나 구분과 품목과 그리고 G2B 번호라고 하는데 이 물품 식별 번호 8자리 코드를 써서 수량은 얼마, 이 제품의 단가는 얼마, 조달수로 0.0054%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디에 둘 것인가. 뒤쪽 페이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하지만 다른 양식인데요. 저기 차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문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주문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제품 납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들은 미리 주문을 하고요,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 그리고 납품일 그리고 제일 끝쪽에 보면 납품사 혹은 유통사라는 명을 쓰는데 제조사와 유통사는 다릅니다. 그는 행정실의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께 이런 사정이 있으니 납품사 혹은 유통사라는 그러한 명칭에 대해서 꼭 알려주시고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 관련 사항은 연간 학사 일정 조정을 반드시 통해서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이 공사 시행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65일 이상 70일 이상 학교에서 한번 전문가분들하고 따로 말씀을 나누실 겁니다만 꼭 연간 수업 일수 확보를 해주십시오.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190일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 날짜는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업 시수가 정확히 맞춰질 수 있도록 담당 그 교과부라든지 교무부에서는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사업 연도, 학사 일정, 지출 기간, 준공 기간 일정들을 감안하여 역순으로 공정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된다라고 한 전문가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정을 역순으로 관리해라. 그리고 공정별 계약건이 법령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따라 다수 분리됨으로 행정실의 업무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물품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꿨다가 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의를 잘해 주십시오. 감리, 공사, 물품 등 사업 관계자 간 사업 내용을 이렇게 협의체 워킹그룹이라고 해야 되는데 전기하시는 분, 통신하시는 분, 소방 맡으시는 분들이 사업을 할 때, 시행을 할 때 서로 이렇게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주기적으로 혹은 필요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마 실제로 공사를 한다면 현장 소장님이라든지 행정실장님이 주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행정실 담당자분은 이렇게 계약건별로 구분을 해주세요. 그리고 공정표를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저도 처음에 잘 몰랐던 용어인데 반드시 건축이 들어가게 되겠죠. 인테리어라는 느낌이 들겠지만 통신도 들어갑니다. 학교에 통신 라인이 다 바뀝니다. 그리고 콘센트 위치까지도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서 전기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칭 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별로 이렇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자재 비용이라든지 시설비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자재 구입비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장단점이 있으니 충분히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을 못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폐기물 처리 비용, 이전 이사 비용, 그리고 고정형 전자기기 설치를 위해서 전자통신들이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가설되는 부분이 사업이 끝나면 발생합니다. 그거는 이제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모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택과 집중합시다. 다 못합니다. 선택과 집중하시다. 이 말씀이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어떤 게 들 수 있는지를 메모를 잘 하시면 됩니다. 기자재 선정 사례인데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으나 비품 구입비와 시설비의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기자재 비용이 사실은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고정적으로 설치가 되는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도 빌트인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시설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종의 팁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사업비가 좀 이렇게 충분히 있는 시도에서는 교실연대와 기자재 비용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이미 집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는 기자재 비용을 좀 이렇게 부담을 크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자재 비용은 도대체 얼마나 들까요? 초단 초점 빔 프로젝터라고 되어 있는데 조달가를 조달성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최상단에 속하는 물품들이 대략 최고가가 547만 원, 그리고 저가는 300만 원대, 200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조달가 기준입니다. 인터넷 가격으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고가지만 행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입찰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수 공급자 간 계약 마스라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입찰을 통해서 하면 금액은 분명히 10%, 20% 그 이상 다운을 시켜서 예산을 절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선정 시에도 꼭 염두를 한번 해주셔야죠. 사업 공간, 이 공간들은 공용 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교과에서 이렇게 독점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준비함으로써 어떤 기자재가 선정이 되고 그것들이 사용이 되게끔 한 교과에서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막아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선정을 해보게 되면 기자재에 대해서 나는 빔 프로젝트가 좋은데 전자칠판이 좋은데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는 반드시 선생님들을 참여시키십시오. 실제로 수업을 시행하고 받는 사람들은 교사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꼭
반영을 시켜주세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공용 교실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의 목표는 공용 교실입니다. 자, 이제 좀 이렇게 순서 없는 팁들이 조금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요. 환경 조성 사업 비중 이것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사업을 보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실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이게 교실 더하기 어떤 복합 공간, 공용 공간 이거를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주 쓸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데드 스페이스, 죽은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의 의견들을 많이 모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공간에서 차지하는 홈베이스 비율에 따라서 그 공용 공간에 대한 예산 투입이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별 예산의 정도는 학교에서 추구하는 방향, 우리 학교는 땡땡땡한 멋진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공간 구축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사업의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엑셀 파일이라든지 혹은 다른 종류의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주관, 건물 위치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만들어서 통합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2B 사이트에서 일일이 검색을 다 해봤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납품업체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규모 있는 회사의 직원을 통해서 무료 컨설팅도 되고 이렇게 공간이 이 공간은 이런 가구가 배치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 시연회를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가지고 와서 실제로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공간에 책상하고 가구가 좀 넓은 공간인데 다양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로 가보면 좀 이렇게 어지러운 분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색감이 좋은 분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채택을 하는 것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형 책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 어떤 공간들이 많이 죽어 있는데 그런 공간들에 실제로 테이블 놓고 카페형으로 이렇게 조명 한두 개만 달아주더라도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셔도 대기하실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자체를 보면 이게 계약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조달로 100% 다 가면 만족스러운 제품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그 우수 인증 사업자라든지 혹은 여성 기업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내까지는 그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스타일, 예를 들어서 우드 슬랩이 나는 마음에 드는데 꼭 이런 공간에 넣었으면 좋겠어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 구매하셔도 되고 이때 택배비 꼭 챙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농담을 했는데 잘 안 통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여기 유용한 사이트 모음이라고 되어 있죠. 우선은 HS 크레딧에 사진들 정말로 영상들까지 잘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되냐면 HS 크레딧 운영 사례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지도입니다. 맵입니다.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검색해서 클릭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오늘 우리 검색 키워드로 혹시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학교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검색 키워드만 넣어도 관연도에 혹은 그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아름다운 영상들, 잘 되었던 팁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두서없이 어떤 절차라든지 약간의 팁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해 드린다고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필요한 자료들은 항상 언제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니 연구센터와 고교학생 연구센터와 잘 소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창에 퍼실리테이터 인력풀 위촉 방법과 비용 지출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와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력풀이 가장 죄송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아직 많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캐디와 함께 인력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설 구축비에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도교육청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있는 교육청도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 문의를 해주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도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컨설팅이 기본 설계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5월 전에 1차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문의 주셨는데 사실 제가 아까 발표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 설계가 5월에서 7월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드렸지만 학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고 또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에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5월에서 7월로 컨설팅이 잡혀 있는데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는 컨설턴트와 학교 담당자 선생님께서 조율하셔서 조금 급하시면 5월 초에 하시면 되고 조금 여유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7월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주셨는데 이번 사업 적용 대상을 특별시를 위주로 구축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시도에 직접 그 담당자 분들과 논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2년도 국외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도입교 담당자 및 행정직원 연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의 연수 내용은 유튜브 캐디 TV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국외학점제 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기타 관련된 문의는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이나 또 시도교육청으로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